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리 뇌가 어떻게 원어민 뇌로 변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어떤 원리 설명, 이해 내지는 실전과 관련된 예증을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. 우선 여기에 보시면 그는 진열대에 상품을 쌓느라 바쁘다. 자, 그러면 여러분이 원어민, 즉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A라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이 학생은 뭐라고 할까요? 자, 저기 있는 학생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,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자, 한국인은 이렇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는 진열대에 상품을 쌓느라 바쁘다. 눈 감고도 할 수 있고, 자면서도 할 수 있고, 술 먹으면서 할 수 있고, 어떻게든 나오는데, 이거 미국인이 돼야 미국인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, 문답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, 내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,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, 다른 토픽이나 소재, 화제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답할 수 있는, 또한 미국인처럼 뇌 구조나 혀 구조를 완벽하게 동일시해서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원어민과 대화가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이것을 오랜 동안 연구해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 문장으로 들어가서, 자, 그는 진열대의 상품을 쌓느라 바쁘다. 우선 생각해 볼게. 원어민이라면 우선 모르는 단어가 없겠죠?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휘력, 즉 단어든 수어든 관용어구든 이런 걸 알고 있느냐를 먼저 체킹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는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마 10%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영어를 공부한 사람 치고. 뭡니까? 희죠? 그 다음, 진열대가 뭘까요? 진열대는 우리가 선반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컨대 우리가 편의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디나 진열대는 있습니다. 근데 미국인하고 대화할 때 진열대가 뭐지? 선반이 뭐지? 모른다면 기본 단어에서 막혀버립니다. 그래서 체킹을 할 때 이게 기본적인 단어든 고급 단어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과 관련된 이 어휘,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느냐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겠습니다. 영어로 뭘까요? 자, B라는 학생, C라는 학생한테 여쭤보겠습니다. 뭘까요? 아마 부끄러우셔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,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단수로 shelf입니다. shelf. 이거는 아는 분, 모르는 분 proportion,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. 통계적으로 보면 제 판단에 이 진열대를 아시는 분은 약 30%에서 40%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대한민국 모든 영어 학습자들을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. 거기에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분발하셔가지고 어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, 상품은 뭘까요? 아마 수능이나 어떤 그 영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접해봤을 건데, 우선 떠오르는 게 M으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? merchandise,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짧게 모든 그 회화든 장문이든 원어민과 대화할 때는 너무 학술적인 내지는 현학적인 이런 그 학부적인 이런 것만 치중해서는 원활한 대화를 하는데 지장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쉬운 게 뭡니까?
goods. 더 쉽게 생각하면 뭘까요? 그냥 objects 해도 됩니다. 물건들. 더 초등, 중등 쪽으로 넘어가면 뭘까요? 뭐 things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. 그건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도 자기 수준에 맞게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SAT가 뭘까요?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입니다. 그래서 모든 문장을 설명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동사는 핵심적으로 약 500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. 그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는 새로운 문장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정한 문장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. 자, SAT가 뭘까요?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. 자, 10분 계시는데 2분이 손 들었습니다. 근데 여쭤보지는 않았고 정답은 스택입니다. 바쁘다는 뭘까요?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busy. 자, 그렇다면 단어만 다 안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인처럼 또 미국인과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? 대답은 뭡니까? 정답은 단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면 사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만나면 나 사전 다 외웠으니까 모든 단어 다 아니까 대화가 안 막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일까요? 아닐까요? 100% 틀린 생각입니다.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보면 사전 정도가 아니라 원서를 한글을 다 외우는 분도 봤는데 원어민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. 즉 단어만 수백, 수천 개, 수만 개, 3만 3천 개, 5만 개, 20만 개 안다고 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1초도, 5분도, 1분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즉, 어떻게 하면 원어민과 소통을 잘하지? 라는 근본적인 과학적인 의문을 갖지도 않고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또 기존 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도 그런 관점을 놓고 과학적인 접근, 과학적인 연구, 과학적인 학습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접하지를 못합니다. 아주 특수한 몇 분 빼고. 그 이유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원어민 만나서 석박사를 갖고 있든 수능이든 뭐 토플, 토익이든 거의 만점 가까이 받은 분들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. 꽁무니 베기 바쁘고 숨기 바쁩니다. 핑계대기 바쁘고. 그래서 그런 게 굳어진 게 아닌가 사회 현상으로 라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은 사실은 어려운 문장도 아닙니다. 정답을 제가 말을 해드리거나 써드리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아마도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.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실감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정답은 He is busy stacking the shelves, 복수를 해야 되겠죠? with 이 중에 아무거나 goods or objects or things or merchandise blah blah 아무나 해도 돼요. 다시 말하면 영어를 원어민들하고 잘하려면 결론입니다. 단어나 문법이나 문장만 암기나 해석이나 뭐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절대 미국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1도 안 됩니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.